어제 새벽 1시경 우한 교민 전세기 운항 계획이 돌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속보가 있었는데요.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재소집한 가운데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시에는 여행, 교역 등이 제한되는데요. 세계에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한 며칠 정도 소강 상태여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환자는 32세 한국인 남성으로 업무차 중국 우한시 방문을 하고 24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돼 있었는데요. 평소 천식을 앓고 있어서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다고 하고요. 발열은 없었고 또 오늘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서 서울의료원에 격리가 됐습니다. 6번째 환자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6세 한국인 남성으로 세 번째 환자, 54세 남성인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된 건데요. 능동 감시를 받던 중에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됐고 서울대 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현재 즉각 대응팀을 출동시켜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2차 감염된 6번째 환자 어디서 2차 감염이 됐을까 이 부분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식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전세기가 원래 오늘 내일 4대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가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떠나진 않은 것이죠. 네,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우한으로 가는 거고요. 우한에서 돌아오는 시각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 새벽에 돌아올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비행기를 보니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네, 타고 간다고 합니다. 타고 간다고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막판까지 고심을 했다고 해요. 가기로 했고 그러니까 승무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자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탑승하기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미지,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사실은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왜 돌연 취소가 되고 또 늦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소식이 들어온 거 보면 영국에서도 비행기가 돌연 취소가 되고 못 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게 못 가게 된 건지 혹시 들은 소식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중국 측의 입장 때문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농호 복지부 장관이 CBS 라디오 출연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이걸 좀 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대외적 위신이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감염병인데 각 국가가 너무 부산을 떠는 게 아닌가 그런 외교적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 감염증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빼가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병이 퍼지게 된다면 중국 측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중국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죠. 국가는 이제 자국의 국민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도 있으니까 글쎄 납득하기가 쉬우신가요? 저는 잘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각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 종합점검회의 후에 이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중국 측에서 왜 한국의 전세계 운영에 제동을 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측이 미국, 일본에서 다수 임시항공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한테는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사업차 우한에 갔다가 체류 중인 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세기를 통해서 귀국을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디에 계신지 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저희도 갑작스럽게 이 전세기 운항 취소 소식이 네. 전해져서 조금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놀라진 않았고요. 네네. 계속 자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아, 네. 그냥 짜증이 음, 너무 난다 그럴까? 네네. 아까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었는데 8시 반에 출발한다는 것도 취소가 되고 아, 새벽에 출발합니다. 네. 해가지고 아까 지금 다 집에 돌아가세요. 오늘 비행기 안 뜹니다라는 통보가 왔다가 다시 또 간다라는 통보가 왔다가 또 만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영사 쪽에다가 저기 그 불신을 좀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없잖아. 네. 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짜증도 나셨을 것 같고 또 당황도 하셨을 것 같고 합니다. 영사관 측에서 왜 연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그 특별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국하고 협의상 어떻게 아직 그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런 내용만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돌아가신 건지 대구로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조금 전에 네네. 영사관 그 위챗이라는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네. 그런 그 그룹방이 있는데 네. 영사님이 저는 지금부터 사라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거든요. 저도 상당히 황당해가지고 그럼 단톡방을 좀 떠나신 좀 거예요? 영사님이? 모르겠어요. 뭐 한국으로 가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라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그럼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중국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외부 우한 주변 도시에서 들어오는 한국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들어올 때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중간에서 경찰한테 막혀가지고 오고 가서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아마도 지금 우한 이외 지역에서 네. 들어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비행기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업무가 사실은 좀 차질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 단톡방에는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그 700분 가까이 토탈 그 정도 네. 있습니다. 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쪽 해가지고 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쪽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영사님의 그 문자는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 전세계, 근데 네, 제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 다른 네. 사람들도 이렇게 못마땅한 부분은 지금 그 영사님이 그렇게 그 높으신 어떤 영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책임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부분이 한국에 직접 날라오셔가지고 이쪽에 어떤 고위급 중국 네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어떤 일이 차질이 없는데 어떤 지위 문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네, 무게감이 좀 있는 그런 분이 것 왔으면 같더라고요. 좋겠다. 네. 예. 아,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누군가 높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감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영사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듣기로는 총영사님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상황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끔 되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중국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무게감이 있는 인사가 왔으면 좋겠고 또 현지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뭐 노력은 하시지만 현지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지금은 전세기 탑승 예정자 명단에 올라는 계신데 지금 그러면 집결지에 모였다가 공항까지 이렇게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에는 별 문제가 없으신지요? 이동은 저희들도 지금 가봐야 아는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네. 그 집결지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니까 또 분명하지 않고요. 제가 네. 처음 이쪽 모인 사람 중에서 처음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가 들어가면서 상황을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거의 모든 상황이 지금 잘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좀 불안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인터뷰하실 때 이동 걱정을 좀 하셨는데 뭐 별 어려움 없이 모쪼록 이동하실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일단 전세기가 뜬다고 해도 지금 한 대만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의 협의 그런 부분이 기다려야 해서 타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애가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신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전세기는 분명히 온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이쪽의 상황이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또 틀리거든요. 네. 오늘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주의 깊게 그거 좀 차분하게 좀 이쪽에서 대응을 하셔가지고 잘 빠져나가셨으면 하고요. 그 한국의 어떤 외교부 쪽의 분들이 좀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모든 일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쪼록 조심하시고요. 또 무사히 또 조속히 귀국하실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목소리 들으셨지만 많이 지쳐 계시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인터뷰 했을 때하고는 또 그 목소리 좀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불안하시죠. 뭐 중국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저희 네. 그 그분께서 영사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우한 총영사는 전임 김영근 총영사가 지금 그 보직 해임된 이후에 지금 공석 상태여서 그렇군요. 아마 영사관 관계자를 네. 이제 아마 영사라고 편의상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뭐 누가 됐든 어쨌든 공직자라면 좀 뭐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좀 부적절한 일로는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이분들 오시게 되면은 뭐 지금 충남 아산 그리고 진천에 임시로 마련한 시설에 이제 들어가 계시게 되는데 지금 그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복지부 차관 찾아갔다가 뭐 옷도 찢기고 네. 뭐 물세례도 있었다 이런 어젯밤에. 얘기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진영 그 복지부 행안부 장관이 양승조 충남도지사 또 오세훈 아산시장과 함께 충남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 인근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갔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달걀과 과자가 막 날아왔습니다. 주민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 던진 건데요. 뭐 중국 동포 아산시 수용 결정 결사 반대 이런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국 동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계속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격렬한 시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처음에 천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변경이 됐잖아요. 이게 뭐 천안을 그냥 살펴만 봤던 건데 그리고 결정은 확실하게 된 거는 아산과 진천인데 어쨌든 천안 얘기가 먼저 나왔다가 그리고서는 아산과 진천이 네. 확정이 되니까 아산이나 진천 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처음에 천안을 안 하고 우리한테 넘긴 거냐.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뭐 이런 말을 제가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호구냐.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아산과 진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알려드렸다면 반발을 피할 수 네네. 있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 격리 생활을 하게 될 교민들이 무증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증상이 없는 분들이 가는 거고 사실 우한에서 항공편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대로 입국에서 무증상자니까 입국에서 집에 가실 분들인데 격리를 시키고 주민들과 만날 일도 없다. 접촉할 일이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처음으로 잘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제일 크게 그렇죠. 느껴지고 그 이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게 좀 증폭이 되고 뭔가 지역주의 같이 우리 지역은 왜 다른 지역 가면 되는데 왜 우리 지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천안에서도 반발이 있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옮겨진 건데 그럼 우리도 반대하겠다 옮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사실 매끄럽게 오늘, 했으면 좋았을 오늘 국회 텐데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 그 장관이랑 이제 본부장은 회의랑 현장 업무를 봐야 되니까 차관이 대신 출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뀐 거 아니냐 이제 아산이 지역구인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천안 쪽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쪽인가요? 천안은 뭐 우연히 이제 3명이 다 민주당 의원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국당 네네. 그 아산 진천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좀 아. 약간 교환이 네.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명수 의원이 항의를 하니까 차관이 해명을 하기를 이게 아산으로 결정했다 바뀐 게 아니다. 천안으로 했다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천안 이 아산 뭐 이 모든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그게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이제 지역사회 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이제 뭐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지역민들에게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이런 부분은 사과를 한다고 했고 다만 뭐 지금 단계에서 이제 어떤 대안을 추가로 마련할 수는 없다 시간상 이제 그 입장은 좀 강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방위분담금 협상이 지금 타결이 안 되니까 월급을 줄 수 없다. 사실 이 이야기인 거죠. 네,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주한미군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 압박성 통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당연히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한 입장인데요.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돈을 안 줘서 임금을 못 준다. 이제 그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불행히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 근로자 노조 여기서는 의외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정부 갈 길을 가라 뭐 이렇게 굉장히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최흥식 노조위원장이 어제 이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일이고 근로자 전체가 무급휴직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안보에 생길 공백을 막을 수 없다면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하겠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한국인 노동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가족들 생계를 좀 많이 걱정하고 있다. 네네. 휴직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고 다들 말하고 있고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돼서 실제로 무급휴직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심경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그 예산 부분 타결이 잘 안 돼갖고 그래갖고 거버먼트 셧다운이라서 연방 정부가 정부가 셧다운되고 네,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사실 그분들뿐이 아니라 그분들을 상대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좀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야, 이 방위분담금 협상 지금 미국이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트럼프 예. 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압박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어요. 근데 사실 50억 달러는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인데 지난 28일 현지 시간으로 28일 한반도 안보 상황 주제에 열린 청문회에서 5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접근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지역 내에서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부담
과한 요구는 그만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네. 뭐 전진기지나 마찬가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하원의 스미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이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반 메넨데스와 네. 이 군사위 간사 잭리드 상원의원이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이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안보를 향상하는 지렛대, 여기서 우리나라라는 건 미국을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향상하는 지렛대를 부여하고 가치를 확정하며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러나 현재 미국의 협상 태도는 이런 핵심 원칙과 모순되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 책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서 내용은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총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인재 영입 계속하고 있는데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가 우생순이라 보통 부르는데 실제 주인공이죠. 핸드볼 선수 이모경 전 서울시장 핸드볼팀 감독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15호 영입 인사로 영화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인 이모경 전 감독을 네.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갖고 이 영입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문화체육계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가 됩니다. 네. 임 전 감독은 한국 구기 종목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 스포츠계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편파 판정에 시달리면서도 투혼을 발휘해서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획득해서 이제 이 스토리가 그 영화화가 되기도 했죠. 임 전 감독은 제가 어디에 있든 팀을 최고로 만들었고 최초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다면서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를 일으켰듯 고단한 국민들 손을 잡아주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이제 PK 나가달라 지금 김포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결심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참 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뭐 당의 요구 네. 이런 게 좀 셌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양산 출마를 선언을 네.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이 개혁과 민생의 승리냐, 꼼수와 권력욕의 승리냐가 경남, 부산, 울산 선거에 갈려 있고 그 분수령은 낙동강 전투다. 낙동강 전투의 승리만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온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 수많은 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홍준표 전 대표가 네네. 이렇게 양산을 출마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김두관 의원이 양산을로 가면서 이를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면서 황교안 대표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걸 흉내내서 홍준표 나와라라고 한 기사를 봤다 이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 황교안 대표는 대선주자 1, 2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그렇듯 하지만 김두관 의원은 무슨 연유로 나를 지목한지 의아스럽다. 장수는 병졸과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상당히, 장수이시고 예,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병졸이라는 뭐 그런 비유를 한 거죠.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두관 의원이 또 맞받아쳤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구중궁궐 대장을 원하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병졸이 맞다. PK의 승리와 민생을 위해 백의종군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택한 지역은 밀양으로 가니까 네. 언제나 자유한국당이 독점해온 구중궁궐이다. 구중궁궐에 앉아 지휘만 하는 대장을 원하신다면 그것 또한 대표님의 선택일 것이다 라고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물론 홍 전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지내긴 했지만 사실 경남지사로 보면 김두관 의원이 선배 경남지사인데 그러니까요. 같은 병졸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러네요. 자, 황교안 대표 지금 어디로 출마할지 또 이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지금 뭐 영등포, 양천 뭐 이런 쪽이 거론이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뭐 양천갑, 용산, 네. 영등포을 뭐 동작과 강북을 이런 데가 선택지에 포함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한국당에서 뭐 가타부타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거론되는 해당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환영한다. 아니, 이러면서 왜요? 난 자신 들어와 이거예요? 예, 나는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의 네. 표현과 더하기 이제 오히려 이게 자기들 이름 그 총선을 앞두고 지명도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그래서 역으로 황교안 마케팅이라는 말도 오늘 일부 언론에서 썼던데요. 이 황교안 대표는 오늘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저의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의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목표는 총선 압승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출마 지역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문수 전 지사, 정광 목사와 함께 내일 자유통일당이에요. 네. 창당식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당은 어떤 입장인지 신경이 좀 쓰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신의 한수 그 유튜브 네네. 방송에서 뭐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그 조정할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태극기 세력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나요? 아스팔트 우파. 네, 그렇게도 오, 불리기도 그런 이름이 하는데, 있군요. 예, 그러니까 좀 세게 그렇게 여러 가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어떻게 하더라도 대표인 내가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네. 설 연휴 끝나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사실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세력에 어필을 하고 좀 지지를 얻고 표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세보수단과 통합 논의 하면서 그쪽에 좀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의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김은선 지사도 정광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 창당하는 거고요.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군요. 김무성 의원도 당 최고중진 연석회에 나와가지고 일부 정치인이 당치하는 이유를 대면서 정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애국 시민을 분열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상 김문수 지사를 이렇게 강하게 저격했네요. 비판했는데요. 네. 근데 이런 공개 비판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역으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도 그렇죠. 있습니다. 뭐 신경이 안 쓰면 언급을 안 할 텐데 네.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비판까지 하는 거 보면은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뉴스 서울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자 발생 현황, 네. 중국에서 어느 정도 또 발생이 됐는지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숫자인데요. 네. 사망자가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 170명. 수가 와. 7,711명이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5,99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늘어나는 폭이 약간 줄어들었었는데 네. 28일부터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7,711명의 확진자 중에 1,370명이 중증 환자고요. 중국 내 의심 환자가 총 12,1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보다 확진자가 1,737명, 사망자가 38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후베이성에서만 하루 만에 확진자가 1,032명, 사망자가 37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보건기구 네. WHO가 이거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느냐 긴급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또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공식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줄여서 국제 비상사태 네네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정비된 규정에 따라서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고 이례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첫 번째 감염 발생 국가 이외에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되면 선포가 됩니다. 이게 여러 번 있었죠 그 전에. 네. 이번에 선포되면 이제 여섯 여섯 번째. 번째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 멕시코에서 시작돼서 뭐 2만여 명이 사망했던 돼지 독감이 2009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그리고 에볼라 2014년에 에볼라. 기억하실 거고 2016년에는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있었고 2천여 명이 희생됐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2018년에 다시 에볼라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도입이 돼서 5번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다 자국민 철수를 시키려고 네. 많은 국가들이 전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 미국하고 일본이 제일 먼저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2번이나 갔어요. 네. 29일에 먼저 206명이 귀국을 했고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전세기가 210명을 데려왔습니다. 210명 중에 14명에게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됐고요.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미국이 29일에 국무부 전세기를 띄웠잖아요. 네. 미국인 201명이 자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치 공군기지에서 사흘에서 2주 동안 격리가 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도 현지 시각으로 29일 밤에 첫 번째 전세기를 보내서 250여 명을 귀국시킬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한 800여 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한에 프랑스 자동차 업체죠. 푸조 시트로엔 그룹과 중국 둥펑 자동차와의 합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프랑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뭐 직원 일부를 우한에서 300km 떨어진 창사시로 격리 조치한
지난 뒤에 프랑스로 귀국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네. 역시 파리로 돌아가면 프랑스로 돌아가면 2주 동안 격리 수용이 되고요. 호주가 30일에 전세기를 보내서 국민 600여 명을 귀국시킬 계획인데 돌아가면 호주 본토에서 2,600km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에 2주 동안 격리를 할 섬 이름이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난민들을 많이 보내서 호주판 관타나모라고 불렸던 그렇군요. 곳이었어요. 그중엔 좀 그 비판이 많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난민 송소를 폐쇄했었는데 여기에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은 좀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공안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한 네. 폐렴 확산 방지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료진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고요. 특히 의료시설에서 소란을 피운다든가 의료진의 네. 안전을 해치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폐렴 감염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라든가 고의로 우한 폐렴을 감염시키는 행위, 의심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 강제 격리를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왜냐하면 중국 SNS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침을 뱉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전염 행위가 있다 이런 네. 글이 이제 일단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경고를 강력하게 내놨습니다. 지금 각 곳에서 네. 마스크를 찾느라 네. 저도 사실 주문을 했었고 네. 근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춘제를 끝내고 돌아가면서 대거 사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홍콩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왓슨스라는 유통업체가 홍콩 내 점포에서 점포당 하루에 20통만 판매해라라고 했고 1인당은 한 통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자마자 다 하류 물량이 그렇겠죠. 금방 매진이 됐고요. 홍콩 위생검역센터 관계자는 지금 홍콩의 의료용 마스크 비축분이 3개월 동안 다 준비가 돼 있고 당국이 세계 각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홍콩 전염병 권위자인 홍콩대 위안거윤 교수는 홍콩 내 마스크 비축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잠시 7시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식 이게 네. 또 미국에서는 또 가장 큰 그렇습니다. 소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